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9호 제6면 기사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수행기관 선정.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원장 윤대중, 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작업장은 2021년부터 연간 4,5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채용,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운영비 및 참여 장애인의 훈련수당 등에 사용된다. 작업장은 동두천 내 유일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2007년부터 장애인 생산품, 친환경콩나물, 생산, 임가공 직업훈련, 인형극단 및 그룹사운드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2.3억 5천만 원, 도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입주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1년 1월부터 햇살 구멘 카페 1호점, 동두천시청 소재, 과 2호점, 동두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재, 을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윤대중 원장은 우리 작업장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동두천시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상담, 현장훈련, 취업알선 등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들의 직업활동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매우 기대되며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 사업 선정의 소감을 밝혔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복지사각지대 22가구 사례회의 안건 상정.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2일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총괄 지원을 위한 내부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경로에 의해 발굴되어 초기 상담을 진행한 복지위기가구와 고난도 및 집중 사례 관리를 제공 중인 22가구를 회의 안건에 상정하여 가구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토의를 진행했다.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신규 통합사례관리 8번지 가구 지원을 선정함과 더불어 5가구의 위기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였고 장기간 모니터링과 공공 민간 자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이 해소된 9가구의 사례 관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과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겉으로 표현된 문제와 표현되지 못한 욕구까지도 파악하는 등 철저하게 수혜자 중심의 사례 관리를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코로나19 동절기 취약복지시설의 자체 재난지원금 긴급지원.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설 운영과 방역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복지시설 800일 내 개소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복지시설 재난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손실 보전과 전문 방역 실시, 방역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지원금 규모는 10억 원가량이며 가정보육 확대로 인해 정원이 감소하고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520의 개소에 약 5억 2천만 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돌봄시설 69개소의 긴급돌봄을 위한 전문방역 지원비 약 8,200만 원, 장애인시설 26개소와 노인시설 255개소의 전문방역 및 방역시설 설치 등의 약 3억 3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동절기 11월 물결표 쌓인 2월 중 시설별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집단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입소자 및 종사자를 보호하고 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복지시설들이 시설 운영과 안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며 동절기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김경근 도의원, 남양주 가양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예산 26억 원 확보.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더민주, 남양주 2. 과 김경근 도의원, 더민주, 남양주 6, 은 남양주시 수동면 가양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들은 실내 체육시설이 없어 폭염이나 혹한기,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 예산 확보로 가양초등학교 학생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문경희 부의장은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남양주 지역 도의원들은 꼭 필요한 지역사업의 예산 지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근 도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 여건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건강한 학교 체육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취약노인보호 유공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관장 지공스님,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0년 사랑나눔의 장에서 취약노인 보호 유공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취약노인 보호 유공부문은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코로나19 확산에도 노인 돌봄의 안정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이 그 유공을 인정받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은 취약노인 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비롯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무료급식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며 지역 내 취약노인 돌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우수히 수행해오고 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관장 지공 스님은 앞으로도 우리 기관이 지역 내 취약노인 보호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성 노인복지과장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며 시에서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성탄절 선물 나눔 행사 진행. 동두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윤동인 지난 24일 성탄절을 맞이해 제가 및 내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탄절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마음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의미를 담아 선물을 전했으며 선물은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사, 호탱감탱, 기운찬식품으로부터 후원받은 라면, 마스크줄, 귀보호대, 찐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은 복지관 직원들이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산타 복장을 착용한 후 밑반찬 사업과 함께 선물을 배달하며 연말연시의 따뜻한 성탄 분위기를 조성했다. 성탄절 선물을 전달받은 제가 장애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적막하고 쓸쓸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탄의 기쁨이 담긴 선물을 받아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두드림 장애인학교,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동두천시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두드림 장애인학교, 교장 정진호, 가 지난 31일 동두천시 종무식에서 시장과 수상자만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상은 경기도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과 실천으로 성과를 이룬 프로그램을 발굴한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두드림 장애인 학교가 수상한 시를 읽는 소리는 장애 학생들이 시를 암기하고 낭송하여 학생들의 성취감 고취 및 올바른 정서 함양에 큰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진호 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에서 시장님께 직접 상을 전수받아 뿌듯하다며 내년에도 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키워 지역사회에서 발돋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